네, 소개받은 최재승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는 음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음악의 아버지가 누군지 혹시 다 아시죠? 누구요? 아, 감사합니다. 바흐라는 대답이 저쪽에서 들렸어요. 음악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역시 뭐 현장에 계신 분들이니까. 근데 이 바흐와 핸델이 부부가 아닌 건 아시죠? 네, 일단 요 정도까지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부부인 줄 아셨던 분은 안 계시겠죠? 네. 동시대를 살았어요. 두 분이, 유명한 작곡가가. 그랬는데 같은 나라에서 태어났고 동갑내기라고 해요. 그런데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고요. 바흐라는 사람의 성실함은 뭐 어마어마해서 고국을 한 번도 나가보지 않고 국내에서만 아주 많은 양의 음악을 만들었던 그런 작곡자로 알려져 있고요. 반면 똑같은 명성을 가지고 있는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려지는 핸델이라는 작곡가는 동시대를 살았는데 독일보다는 굉장히 해외에 활동을 많이 했던 이런 작곡가였지요. 저만 아는 사실이 아니라 이미 여기 계신 장학사님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지도를 해주시는 음악 선생님들 잘 아시리라 믿고요.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볼까요? 제가 김민아 박사님께 연락을 받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저는 브라스 밴드에 지금 빠져 있는데 세계의 기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힌트를 주셔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준비를 했으니 여러분들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정책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건지를 알고 있으나 제가 선생님들과 이렇게 자리에 있어 보면 선생님들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세요. 그런데 머릿속에서는 주식 생각한다는 저 잘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애들이 무지무지 분주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하는 말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인지 학생인지 선생님인지 자 일단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저에게 45분 한 50분 주어졌는데 45분 동안 제 소개를 하고 5분 동안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쭉 정리를 해봤고요. 자료가 교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영상을 하나 좀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2015년도 유럽 지역에 있는 각 나라마다의 브라스 밴드 연주단의 경합이에요. 각 나라에서 1등을 한 연주단들이 모여서 유럽의 약 20개 국가가 모여서 연주를 한 영상의 하이라이트를 뽑은 겁니다. 벨기에 연주단입니다.
아까 스페셜 게스트로 나왔던 세계적인 연주자인데요. 한 25년째 교류하면서 정보를 얻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기하 교육이라고 이제 거창하게 제목을 했는데 제가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잘 안. 다른 부분보다도 과연 창의 교육이 무엇인지 많은 고민들 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고민하던 중에 이해하기로는 이해와 상상력의 힘이 창의적인 교육이 아닌가. 그런데 파일이 이 파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건 상상이라는 것은 보거나 듣지 않으면 상상을 못하죠. 상상이라 하면 언젠가 들었던 것, 언젠가 본 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아마도 정말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는 부분이 이 창의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지 않나. 그 그림책에서 피라미드를 펴놓고 보면서 자, 이게 피라미드야, 따라해봐, 피라미드 하고 교육을 하는 거 하고, 여름에 휴가를 갔어요. 이집트로. 납타를 타고 지나가면서 피라미드 옆을 딱 지나가면서 이게 피라미드야 라고 하는 그 교육은 하늘과 땅 차이겠지요. 저에게 하나의 작은 꿈이 있었습니다. 한 5년 전에 중도 초등학교 혹시 관계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전교생이 35명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1년 정도 원격으로, 코로나 이전이었는데 전교생들하고 원격으로 악기 레슨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가능은 하지만 이 시간 차이, 레이턴스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미팔군 군악대하고 많은 활동을 하다가 미팔군이 헬기를 타고 중도 초등학교 전교생 35명이에요. 그런데 그 학교에 딱 그 헬기가 내리고 거기서 군악대원들이 내려오고 강당에서 기념 연주회를 하고, 그다음에 전교생이 미팔군 군악대 대원들과 같이 이야기는 통역하면 되니까 이야기하면서 악기를 가르쳐주는 이런 구상을 하다가 코로나가 딱 오는 바람에 그냥 중단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만약에 중도초등학교에서 미군이 연주하는 악기 소리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할 것이며 어떤 꿈을 꿀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 혹시 계시죠? 많이 계시나요? 역시 손을 잘 안 들어주시는데, 네, 고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딱 한 분인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오케스트라, 심포닉 밴드, 브라스 밴드 이렇게 굳이 규모를 좀 나눈다면, 오케스트라에는 현악기, 목관, 금관, 타악기 약 한 40명 정도는 돼야 오케스트라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100명 아니 120명까지도 하는 연주가 가끔은 있어요. 이제 오케스트라는 쉽게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요. 심포닉 밴드는 그냥 군악대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중고등학교에 있는 관악부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주자들이 한 30명 정도 이상 혹은 80명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브라스 밴드는 영국 스타일이라고 굳이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29명의 연주자가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아래 오케스트라, 무티 지휘자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악기가 굉장히 많지요. 오케스트라의 모습입니다. 심포닉 밴드는 현악기가 없는 관악기, 목관, 금관, 타악기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브라스 밴드는 뭔가 숫자도 좀 작고 딱 정형화되어 있는 느낌이 들지요. 또 반면 피아노 3중주, 현악 4중주, 브라스 밴드를 또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피아노 3중주가 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피아노 3중주 그러면 영창 피아노, 삼익 피아노, 야땡땡 피아노의 연주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피아노 3중주 그러면 물론 3명이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라고만 정해져 있어요. 왜? 250년 혹은 그 이전부터 작곡가들이 그렇게 곡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 조합이 가장 잘 어울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피아노 3중주 그러면 악기의 구성은 이렇게 하더라, 이게 내려져 온 거죠. 현악 4중주 그러면 현악기 중에 가장 잘 알고 있는 바이올린, 그러면 바이올린 4대가 하면 현악 4중주,
아니더라고요. 아, 나는 첼로가 좋아. 첼로 4명이 연주하면 현악 4중주지. 예, 의미는 통할 수 있겠으나 현악 4중주의 악기 구성은 제1, 제2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악기의 구성을 말하는 거지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200년 이상 혹은 250년 이상을 작곡가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악보를 그렇게 만들어 놔서 그러한 악보들이 수십 수백 곡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감동을 전달해 주는 그 곡들이 지금도 연주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브라스 밴드 역시나 그러한 성격이 많이 비슷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9인조 연주단이라는 거죠. 종교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구세군 교회의 밴드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세군 밴드 하면 금방 이해가 하실 거예요. 이제 곧 12월 이제 시작이 되겠지만 자선 낭비를 통해서 브라스 악기가 많이 나오는 모습을 요 시즌임 보게 되시는데, 그 형태가 사실은 영국 내에서 의미는 달랐어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교회의 음악은 교회 음악이었고, 이 브라스 밴드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들은 전부 다 아마추어예요. 그런 실력이에요. 어떠냐면 각 나라의 브라스 밴드 지역 예선을 거쳐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국에서, 이탈리아에서, 독일에서 가장 잘하는 브라스 밴드 연주팀이 몇 월 며칠 날 모여요. 그리고 유럽 챔피언십 대회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등이 2015년도 영상에서는 블랙 다이크라는 팀이 1등을 했고요. 해마다 그 1등한 팀이 이제 정해지게 되고, 그에 대한 영예는 상당히 크지요. 네, 자, 사진에서 보시는 피아노 3중주, 피아노 세대가 아니죠. 현악 4중주, 바이올린 1, 2, 비올라, 첼로, 가운데 첼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29인조라 그랬는데 지금 또 혹시 숫자를 세시는 분 안 계시겠죠? 여기 28인 28명이에요. 왜? 제가 빠졌기 때문에. 제가 연주하던 연주단이었는데 자세히 쉬어보면 30명입니다. 자,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악기의 모습이 좀 남다르지요. 전부 사람의 입술을 리드처럼 사용하는, 색스폰이나 클라리넷 같이 리드를 사용하지 않는 피스 악기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음부터 중저음에 연결되는, 물론 타악기는 일반 심포닉 밴드 혹은 오케스트라에 활용되는 타악기는 똑같아요. 그러나 연주자는 4명이라는 것, 그리고 각 파트별로 이렇게 프린시플, 악장이 정해져 있고요. 악기마다 어느 자리가 퍼스트, 연주자가 앉는 자리인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원종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영국에서 유럽 주도의 영국 주도 유럽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인원 30인입니다. 기원은 19세기 영국 산업혁명 때 가장 발전이 됐어요. 근로자들을 위한 여가 활동에서 시작이 됐다고 해요. 1809년이면 굉장히 오래됐죠. 이때 시작된 밴드가 지금도 현존하고 있어요. 영국에. 이렇듯 그들의 역사는 200년 넘게 이러한 모습을 갖추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전 지역에,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물론 미국의 그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과 캐나다에도 아메리카 지역의 경연대회를 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브라스 밴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굉장히 진도가 빨라요. 학습 진도가, 아이들이 조금만 열의를 가지고 연습한다 그러면 진도가 빠르고요. 또 역시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야외에서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악기가 되기 때문에 행사 활용도가 높고요.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 혹은 고등학교 이렇게 조금은 약식의 브라스 밴드를 구상을 해서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무지 힘드네요. 그래서 교육청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저거 해볼 만해 라고 혹시 생각을 해주신다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국과 영국의 음악 교육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전국 음악교육협회의 이제 현황입니다. 주 정부에서 주관을 하는 음악 우등생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콘서트 밴드, 재즈 밴드, 마칭 밴드 혹은 그룹 전체를 라지 앙상블을 통해서
연주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 교육을 통해서 연주자들이 무대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무대 매너, 복장, 인사법까지도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지만 이렇게 다뤄지고 있고요. 홈페이지에요. 22년도, 그러니까 지금이죠. 23 학년도 오디션에 대한 내용인데, 그들은 8월에 새 학년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8월부터 시작하는데 12월 달에 이 오디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 옆에 계신 그 장학생님께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음유체가 저는 우리 학교 교육 과정이 없는 줄 알았어요. 성적을 내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의 활동을 보면서 부러운 점은 수업 시간이 월, 수, 금, 화, 목 뭐 이렇게 들어 있는데, 수업 시간에 가서 음악 활동을 하는 거죠. 악기, 합창 혹은 마칭 밴드, 이렇게 어느 분야이든 참석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오디션 보는 악보예요. 번호로 쭉 표현은 해보았습니다만, 맨 왼쪽에 1번 플룻 파트가 시험을 보게 된 악보이고요. 22~23년도는 이제 올해 시험곡입니다. 그리고 9, 10은 9학년 내지 10학년이 봐야 되는 시험 악보예요. 그러면 우리로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정도가 되면 이 정도 악보는 무난하게 연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래 가로로 큰 동그라미를 보면 G, C, F, B 플랫, 그러니까 샵이 한 개 붙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샵이 두 개 붙은 도레미파솔라시도, 뭐 파로 시작하는 플랫 하나 붙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자기 전공 악기로 연주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5번 동그라미를 보면 액센트가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고, 그러면 있는 데는 액센트를 넣어야 되고, 그다음 6번에 보면 슬러, 각 다른 음이 연결되어서 부드럽게 연주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아래는 다이내믹, 점점점 줄어들었다가 다시 커졌다가 또 작아지고, 악상, 악절, 음악성, 예술성, 표현력 전부 다 시험관이 채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절대 평가를 해요. 그래서 학생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연주회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제가 속했던 이게 이제 GM, G가 조지아주였는데, 매년 이제 12월에 시험을 봐서 결과는 한 일주일 열흘이면 나오고요. 그래서 1월 말쯤에 큰 컨퍼런스를 하게 되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악기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음악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 검증된 교재 활용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체계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입니다. 반면 여기에 그 교육의 어떤 계획이나 평가가 아주 철저해요. 그래서 잠시 후에 교재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증명된 검증된 교재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훨씬 선생님들도 편하고 학생들도 활용하기 편한 그런 음악 악기 교육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미국에는 학술단체가 발전을 했어요. 호른의 경우 오른쪽 위에 1970년도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벌써 50년이 훨씬 넘었죠. 50년 됐죠. 이런 학회가 50년 동안 활동을 해왔다는 거죠. 해마다. 그러면 제가 활동하던 트럼펫의 경우 보면 이제 5월 마지막 주에 해요. 한 학년, 한 학기가 완전히 끝난 5월 마지막 주에 4박 5일 정도 하는데, 한 3,000명 정도가 해마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세계적인 연주단의 수석 연주자들이, 다는 아니지만 때때로 트럼펫 연주자가 초청이 되고요. 그 연주자들이, 세계적인 연주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그 연주자가 가장 처음에 매일마다 하는 루틴 연습은 무엇인지를 공개해요. 그러면 한 1,000명 정도가 이 홀에 한 2배, 3배 정도 되는 큰 홀에 전부 악기를 하나씩, 트럼펫을 하나씩 들고 앉아서 무대 위에서 세계적인 연주자가 지도하는 대로,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어요라고 이제 조금씩 팁을 알려주죠. 그러면 거기에는 학생들이든 뭐 선생님이든 관심을 가지고 같이 웜업을 하는 이런 시간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육군 본부 군악대, 해군 본부 군악대의 연주자들이 초청이 돼서 연주회를 하기도 하고요. 세미나를 통해서 악기에 대한 또 새로운 상식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훌륭한 연주자께서 이제 만약에 돌아가시면 추모 음악회도 하고요. 또 전시회는 서울의 코엑스 정도 굉장히 큰 박람회를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각 악기마다 그해 저 정도의 연도수를 자랑할 만큼 오랜 기간 동안 발전을 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국의 경우를 잠깐 보게 되면 영국은 어떤 공인 음악 자격 시험 기관이 되어 버렸어요. 음악 교육 협회인데, 그래서 역시나 음악이 서양 음악이다 보니 이들은 자랑할 건 역사인 거죠. 굉장히 유서 깊은 음악 교육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었다는 부분은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투자가 이루어져야 역시나 결과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왕립음악원, 음악대학, 왕립북부음악대학, 스코틀랜드 왕립음악원, 쟁쟁한 음악 학교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들이 전부 이 교육연합회를 통해서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왕립음악원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자면 오른쪽 위에 설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1822년, 정확히 200년 됐죠. 200년 동안 이어져 온 그 학교의 전통은 가히 많은 발전과 또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으리라 봅니다. 기악과 지휘과, 작곡과, 재즈 연주, 뮤지컬, 역사, 모든 음악에 관련된 부분을 총망라해서 학부 대학원 과정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는 제가 표현을 못했습니다만 요즘 우리 그 예술 경영이라는 부분이 대학원 과정에서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뮤직 매니지먼트까지 다 관여가 되고 있고요. 교육이 되고 있고요. 이 학교에서 자랑하는 부분은 학생회 활동이에요. 그래서 약 50여 국가 출신의 학생들이 모여서 활동을 한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많은 발전을 가져오는데 실질적인 활동이 된다는 거죠. 박물관에 가보면 고악기 실물이 몇 억씩 한다라는 그 스트라디바리 악기가 몇 대씩 전시가 되어 있고요. 또 퍼셀, 멘델스존, 리스트 이렇게 이름만 대면 브람스 이름 대면 알만한 유명한 작곡가의 그 자필 필사본 원본 악보가 보관이 되어 있고요. 또 졸업생을 보면 폰 베버, 리하트 슈트라우트 같은 그 유명한 작곡가들이 이 학교 출신이고요. 사이먼 레틀이라는 이제 아주 유명한 영국 출신의 지휘자인데 또 이 학교 출신이고 또 팝 아티스트 엘튼 존도 이 학교 출신이라고 해요. 그럼 영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제 기악 교육 시장에 탄탄한 자리를 마련을 했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니 교육기관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또 클래식 전문 방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편안한 음악을 늘 방송을 해주는 앱으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방송국인데 이 영국 음악 교육협회와 연관을 지어서 유관기관으로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술교육위원회, 음악교육위원회, 그런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런던 음악재단과 금융기관, 은행에서도 역시나 협업을 해서 이 음악 기악교육을 협조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국립청소년 합창단이나 국립청소년 오케스트라가 발전을 안 할 수가 없죠. 여기에 이제 교재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 출판 회사는 미국 회사예요. 그런데 당연히 미국, 캐나다 활용을 하고 있고요. 유럽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이 교재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47년도에 이 회사가 세워졌는데 이 교재만 에센셜 엘레먼츠라는 이 교재만 적어도 30년 이상을 계속 유지가 되어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계속 조금씩 바뀌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공립학교에서 합주용 교재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교본에는 악기별 운지, 영상, 워밍업 모든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말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선생님도 훨씬 편하게 가르칠 수 있고 학생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책을 파는 책 장사는 아니지만 굳이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20년, 30년 동안 만들어져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부 이 공기 중에 있어요. 조금 이제 여담입니다만 다 디지털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은 책대로 서점에서 구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이 앱으로 들어와 있고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레슨 플랜을 이 안에서 할 수 있고요. 숙제 내줄 수 있고 성적 처리 가능하고요. 개인 레슨도 가능하고 합조 지도도 할 수 있고 미국에서 제가 겪었던 어떤 그 6살짜리 어린이가 첼로를 배우겠다고 해서 엄마를 이제 졸라서 첼로를 이제 가르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첼로를 악기를 이제 이렇게 렌트해서 빌려가지고 악기 교육을 이제 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죠. 이 부모님이. 그래서 첫날 레슨을 보냈어요. 그리고 6살짜리 어린이가 돌아온 다음에 자 오늘 레슨 가서 배운 거 좀 해봐. 그랬더니 6살짜리 꼬마가 자기 몸보다 더 큰 케이스를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방을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큰 방을 한 바퀴 싹 돌고 와서 악기를 탁 놓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이제 됐으니까 너 그게 첼로인지 아니까 이제 오늘 배운 거 좀 해봐. 그랬더니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악기를 번쩍 들어요. 그리고 또 방을 한 바퀴 크게 돌아요. 그리고 딱 안전한 장소에 갖다 딱 놓는 거예요. 오늘 뭐 배웠어? 그랬더니 오늘 이거 배웠어. 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안전에서부터 그리고 내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친다는 단면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은 느려요. 진도가. 그러나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방향 제시와 해야 될 행동과 자기 관리를 자기 책임을 교육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클라리넷을 가지고 제가 연주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기대하셨나? 어떻게 악기를 선정하는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선생님이 교실에 있는데 학생이 관악부를 하려고 오케스트라 하려고 교실에 왔어요. 위아래 훑어보고 스캔을 하니까 등치가 커요. 너 튜브 하면 되겠어. 가 아니고 이제 음악 시간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한 사람에게 16가지, 20가지 악기를 다 설명을 해줘요. 목관악기 5개, 7개까지를 전부 어떻게 잡는 건지, 악기 이름이 뭔지, 운지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나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시연을 시켜요. 그러면 똑같이 설명을 했는데 A 어린이는 소리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B 어린이는 소리를 못 내요. 너는 그럼 이거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악기를 선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짧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발런티어를 원했어요. 자,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시죠. 우리 선생님, 네네, 여기 올라오시고요. 자, 오늘 학생으로 출연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일단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쪽 방향을 보고 우리 서로 쳐다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스크를 잠깐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얼굴 공개하시고요. 자, 이 리드 부분을 아랫입술에다가 이렇게 해서 충분한 3분의 2 지점까지 윗니빨을 대주시고요. 그래서 툭 하고 공기를 내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 학생이 소리를 낼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돌아서시고, 네, 자 자연스럽게 조금만 더, 그 다음에 길게. 모든 학생이 그래요. 다시 한번. 네. 자. 다시 숨을 마신 다음에 길게.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 긴장하셨어요, 우리 학생이. 네. 자, 똑같은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린이들에게 똑같은 설명을 하지만 어떤 어린이는 그 악기에 대한 소리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어떤 어린이는 똑같이 설명을 했는데도 소리를 못 내요. 지금 나오셨던 이 학생은
조금 다른 악기 소질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리듬을 설명합니다. 자, 선생님이 리듬을 할 거예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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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그대로 그 정도 리듬이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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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이렇게 해요.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타따다다다다다다다. 그러면 이거를 초등학생 기준으로 본다면 4학년 정도면 한 30% 정도 따라하는데 나머지 학생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리듬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이 많이 있고 이 학생은 리듬보다는 다른 악기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악기 선정을 하게 되면 천천히 그날부터 이제 악기 교육이 시작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1년 과정을 놓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교재가 너무나 쉽게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고 이 교재에 보는 바로는 모든 교재 악기마다 이제 여기 지금 보시는 데가 이제 트럼펫, 클라리넷이 있다 그러면 트럼펫의 연주곡 3번이나 클라리넷 연주곡 3번이 똑같은 악보로 되어 있지요. 더군다나 이제 처음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하기 편하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통일성도 있고요.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30년 이상을 연구 개발해서 만들어진 교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떤 선생님이든 어느 학생이든 쉽게 따라할 수 있고요. 세계 관악총회가 있어요. 와즈비라는 총회가 있는데 약 40년 전에 시작은 영국에서 시작이 됐지만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고 우리나라의 관악협회가 있다면 모든 나라의 관악협회가 있고요. 그 관악협회들과의 유관 관계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져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 어떤 전환점을 두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같이 일하시는 이제 교수님 몇 분하고 이 대회를 유치를 했어요. 어디에서? 경기도 광주에서 후원을 해주기로 했고요. 24년도에 7월 16일 날 세계에서 약 한 30개 국가에서 본부에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대학의 연주단이나 군악대나 혹은 프로페셔널한 연주단을 약 10팀을 초청을 하고요. 나머지 30개의 나라에서는 자원해서 이 축제에 참가를 하게 되죠. 굉장히 큰 축제가 되는데 22년도 원래는 홀수해에 이루어지다가 21년도부터 한 해 건너뛰고 22년도에 짝수회로 바뀌면서 지난 여름에 체코 프라하에서 했고요. 가서 이제 유치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4년도에는 바로 한국 차례인데 이때를 기점으로 우리 그 관악 발전에 조금 더 기악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조금 더 주도 면밀하게 분석과 그리고 그들과의 교류와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도 느끼는 바입니다만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죠. 2015년도에 조성진이라는 연주자가 쇼팽 콩쿠르에서 이제 우승을 하다 보니 향후 20년 연주 스케줄이 잡혀 있고요, 이미. 그러면서 연주 라이브 하러 가면 그 나라에서 뭐 몇 년도에 예를 들어서 25년도에 영국에서 연주를 하기로 뭐 EMI든 소니든 어느 음반회사와 체결이 됐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라이브 연주하면 라이브 음반이 판매가 되고요. 라이브 공연할 때 공연이 티켓 판매가 되고요. 이젠 또 이걸 온라인으로 송출을 해요. 온라인 접속도 당연히 머니. 그래서 이런 과정에 우리나라 연주자가 됐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 고무적이죠. 그런데 또 최근에는 임윤찬이라는 아주 또 최연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번 클라이번 그 피아노 콩쿠르에서 이제 우승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2년도 이 프라하는 그 해마다 악기를 바꿔가면서 콩쿠르를 해요. 그런데 올해 바순 콩쿠르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1등이 김민주 한국 학생이에요. 그런데 3등도 한국인데 이름도 김민주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의 그 젊은 음악가들이 이제는 세계로 나가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이제 한국의 우수성은 뭐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노래 쪽에서 이제 하나가 또 이제 표현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터졌어요. 미시간에 있는 대학 교수님, 미국 분입니다. 대학 교수님이
한국의 가곡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곡은 말이죠, 그 노래를 발표할 때, 그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할 때는 어느 나라 작곡가가 작곡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작곡가의 나라의 말로 노래를 하는 게 가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곡을 독일 사람이 연주하려고 그러면 한국말로 가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미시간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바로 보시죠. 눌러주세요. 네, 자부심이 느껴지시나요? 네. 연주를 한 사람은 아마 대학원생의 성악 전공자고요. 반주를 해주신 매튜 교수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고요. 올 여름 영상이고 하니까 아마 굉장히 핫한 이슈가 곧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한국의 그 우수성이 이제 입증이 되고 있고요. 이제 외국에 나갈 때는 앞에 K자만 붙이면 돼요. 그러면 다 완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한국의 문화가 우수성이 입증이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 장학생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고 제가 한국에 10년 차 되는데 와 보니 정말 학교 현장에 계신 그 오케스트라 관악부를 지도하는 선생님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그런데 여기 교장 선생님 출신도 계시겠지만 뭔가 잘못됐어요. 교장 선생님이 아침에 회의하면서 이제 관악부 없으세요. 오케스트라 페이지 별것도 아닌 문제였는데 학생끼리 약간의 불미스러움이 잠깐 발생을 했는데 학교에 문제 생기면 곤란해요. 자, 관악부 이제 당분간 활동 중지합니다. 이러면 그 한 4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겨우 그 수준까지 올라와서 연주하게 됐는데 그 말씀 한마디로 그냥 바로 중단된다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알게 됐어요. 그리고 보고서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다른 음악, 미술, 체육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으나 기악 쪽에 정말 사회성의 우수한 그 교육 방법이 돼요. 다른 운동이나 뭐 그런 부분이 있겠으나 나 혼자 잘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합주라는 부분은 내 옆에 동료와 다른 연주자와 같이 연주를 해야 되고요. 소리를 듣고 지휘자의 비팅을 박자를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성, 그다음에 자신의 입지를 내가 한 발 더 나갈 것인지 아니면 천천히 갈 것인지도 깨닫게 하는 굉장히 좋은 교육 방향이 되겠어요. 그래서 음악 쪽에, 특히 기악 쪽에 또 굉장히 진도도 빠르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12월 19일 날 비행기표 예매했습니다. 시카고에 가서 한 40개국의 음악에 관계되는 기악이든 성악이든 관계되는 분들과 교류를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와즈비 그 관악 총회의 본부 회의도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까 코엑스 박람회장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되는 크기에 전부 악기 관련 회사, 각 유명한 음악 대학, 악기 제조사, 음악 출판사 총 망라해서 한 6,000개 부스가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3박 4일 동안 어마어마한 박람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가고 싶은 거죠. 제가 4년 전에 일본에 그 재팬 밴드 클리닉이라고 있어요. 3년 전에 50주년이었거든요.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5, 6년 전에 일본의 1세대 음악 지도자들이 이걸 본 거예요. 76년 된 미국 박람회를 한 20몇 회째 이제 본 거죠. 우리도 일본에 이걸 합시다 했는데 그 해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3년인가 4년 차 계속 오고 가다가 일본의 1세대 원로 기악 쪽의 지도자들이 의기투합해서 시작이 된 것이 일본의 관악 박람회가 되겠죠. 그게 50년이 넘었어요. 한국에도 관악협회도 있고 또 음악 수업을 통해서 관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역사는 긴데 연속성이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은 2년에 한 번씩 바뀌시는 거로 이해하고 있고요. 또 음악 선생님들은 4년에 한 번씩 바뀌시는데 이 코드 맞추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또 너무 유행에 민감해요. 그래서 몇 개 도시에 이제 선생님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 이게 후원이 필요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술 정책에 꼭 좀 반영을 해주셔서 정말 좋은 기악 교육이 한국에서도 다시 한번 더 불을 지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를 불러주신 우리 김민아 박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평가원 그리고 교육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